기독교의 도움으로 아프리카 잠비아에 초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인천 제2교회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아 건립한 문바 초등학교는 다음 달에 준공식을 갖습니다. 최근 인도 정부는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4만 명을 추방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난민으로 떠도는 로힝야족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해 경제적 위축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부정부패와 청탁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지인 만큼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농 목사입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소 570여 명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년간 모든 걸 걸고 시험 준비를 했던 공시생들에게는 너무 기막힐 뉴스인데요. 부정 청탁을 근절하고자 법으로 선을 그은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해 보입니다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의 한 초등학교를 세우기까지 온 교인이 마음을 모은 교회가 있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러운 후원이 결실을 맺어 기념주의를 진행한 인천 제2교회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라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인천 제2교회. 인천 제2교회는 1948년 창립 이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초를 시작으로 인천 제2교회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아프리카 잠비아의 문바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다른 나라 친구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요? 후원하니까? 뿌듯했어요. 1964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잠비아는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1,300달러로 세계 177위에 머무르며 가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천 제2교회는 국제민간구호단체 월드비전과 함께 잠비아 후원 결연을 맺은 것이 초등학교 건립의 시작이었다며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소중하게 모아온 정성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 교인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조그마한 저금통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역에 이렇게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선교센터를 건립해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희 교회가 최선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바 초등학교 건축을 위해서 전 성도들은 저금통을 채워 교회에 헌금하는 한편 교회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와 식당에서 수익금 전액을 초등학교 건축에 보내는 등 다양한 후원의 섬김으로 2억 원의 금액을 모았습니다. 이 교회가 자기들만 지내는, 잘 먹고 잘 지내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아니면 기타 어려운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내달 11일 인천 제2교회는 20개월 동안의 후원과 기도의 결실로 선교팀을 꾸려 준공식과 단기 선교 활동을 위해 잠비아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39명이 농성 950여일 만에 내달 16일부터 정규직이 돼 일터로 돌아가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될 동양시멘트 승리 보고대회를 이달 28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들이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침신대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교수연합은 성명을 통해 동성애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창조 질서에 역행한다며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이고 건강한 정신을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광희문교회가 도시락을 준비해 노숙인 및 취약계층 35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차재일 담임 목사는 식사에 함께한 이들에게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라는 격려와 함께 추석 연휴에 사용할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서울 한우리 성결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한우리 성결교회는 드림 100 선포식에서 향후 100년 뒤인 2117년까지 매년 국내외에 1개 이상의 교회를 봉헌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열린 교회로 나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로힝야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인도가 로힝야족 4만 명을 추방한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인도 이윤식 박사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윤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로힝야족이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로힝야족은 무슬림이면서 미얀마의 소수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이 1885년 미얀마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대규모 농지를 경작할 노동력으로 인도 출신의 무슬림을 이주시키게 됩니다. 네. 이들이 로힝야족인데요. 이때부터 불교도인 토착민과 이슬람 교도들이 로힝야족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미얀마 정부군이 로힝야족을 대량 학살하면서 인종 청소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로힝야족은 국제 난민이 되었고 유엔은 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소수 민족의 하나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 로힝야족이 인도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이미 들어와 있는 4만 명을 추방하겠다는 건데 인도 정부는 로힝야족의 폭력 행위에 대한 조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인도에 있는 로힝야족은 약 4만 명 정도인데요. 이들은 지난 2012년 이후로 방글라데시 국경을 통해서 인도 내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들 중에 파키스탄과 연계된 발랑군이 섞여 있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내추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인도 정부가 힌두교 원리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슬림인 로힝야족을 환영할 리가 없고요. 그리고 파키스탄과 연계된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추방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지 않습니까? 최근 WCC가 로힝야족 사태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원성을 사기도 했고요. 인도교회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예, 과거 인도 정부는 종교를 불문하고 국제 난민들에게 매우 관대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인도 교회들도 이러한 국제 난민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고요.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난민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로힝야족의 경우 돌아가야 할 나라가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도 정부가 난민을 받아들이도록 인도 교회와 국제기구들이 정부에 강한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 단체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잘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방당해도 돌아갈 국가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국제사회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로힝야족과 같은 난민 문제 해결에도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사회 청렴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1년,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 그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벌써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황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제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김영란법, 또 청탁금지법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김영란법은 이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엄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내용이 부정청탁은 금지하고 금품수수도 금지하고 또 외부 강의료도 그 일정액 상한을 둔 겁니다. 그 장관의 경우에는 5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인의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까지 돼 있지만 이렇게 이제 그 제한을 했죠.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 강의료를 굉장히 많이 주면 그것도 일종의 뇌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은 사실은 이제 벤츠 여검사 사건 때문에 촉발된 그런 이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여검사한테 5천만 원대의 벤츠를 줬는데 이것은 이제 사랑의 증표를 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뇌물죄로서 처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형법에는 대가성이 있어야,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돼서 돈을 줘야 뇌물죄로 처벌되죠. 근데 대가성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가성이 없어도 형법과 달리 김영란법에 의하면 처벌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100만 원 초과된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되고요. 그리고 한 번에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주더라도 연간 300만 원이 초과되면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또 그 김영란법은 또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그 식사라든지 선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한을 뒀어요. 그래서 식사는 3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선물은 5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경조사비는 뭐 화환을 포함해서 그 10만 원짜리 화환 보내면 부주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축의금이나. 그래서 1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3, 50 이 룰이 있죠. 그렇군요. 지난 1년 동안 이제 이 법 시행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추석 이제 다가왔는데 추석 선물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추석 선물을 주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문제가 되니까 추석 선물이 오면 돌려보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거의 대부분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보내지 말라고 또 사전에 공지도 하고 또 학교에 대한 천지 선물도 사라졌습니다. 선생님한테 무슨 뭐 스승의 날 이럴 때 커피를 뭐 줬더니 그것도 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의 그 뭐 여러 가지 학생 기록부에 대해서 나한테 커피 선물을 한다든지 뭐 뭔가 선물을 하면 그게 이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처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범 케이스로 누군가 처벌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학교에서도 천지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정착이 돼서 이제 학부모들도 이번엔 무슨 선물을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서 좋다고 그러고 또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직무에 전념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청탁이 많았었죠. 근데 공직자들에 대한 청탁 건수도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청탁이 들어오면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명분도 명확히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법 조촉 대상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 대한 선물이 오히려 그 공직자한테 피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습관들을 갖게 돼서 이제 공직사회가 점점 이제 투명하고 맑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순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식비를 3만 원으로 이제 3만 원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3만 원이 초과되는 음식점들은 거의 직격탄을 맞아서 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비도 상한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한우 농가, 뭐 한우 갈비 세트 이런 거 이제 10만 원, 5만 원 미만으로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과일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과일이나 이런 거는 외국에서 들여오는 싼 그런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와서 과일 세트가 만들어지니까 국내 화훼 농가라든지 한우 농가가 아주 매출이 떨어져서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그런 역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변화가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 반대로는 그 서민만 잡는다. 큰 도둑들이야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서민에 대한 규제는 잘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민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 밖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커다란 부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선물이 5만 원짜리가 아니라 선물이 500만 원짜리 같은 거는 그렇죠. 그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음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법이 미치지 못하니까 사실 김영란법이라는 것은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또 제3자가 알게 되면 또 이제 제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제3자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결국은 그런 경우에는 법이 미치지 못해서 이게 서민한테는 규제가 되지만 그러니까요. 서민이 아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액수만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영란법은 이제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행위 규범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기준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인식이 깨어 있다고 한다면 최순실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정부패가 이제 계속 만연돼 있고 지속되는 이유는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둘째는 뇌물에 대한 대가성을 너무 엄격하게 그동안 따졌죠. 그러다 보니까 뇌물죄로 처벌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가성을 너무 엄격하게 따지니까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처벌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운 친구다, 뭐 동창이다, 뭐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흔히 말하는 보험용으로 관리한다고 그러죠. 기업의 경우에도 저 친구가 언제 나를 조사할지 모르니까 아주 초기부터 평소부터 그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직원들이 이렇게. 그렇군요.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10년을 관리했는데도 전혀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다가 결정적일 때 부탁을 하면 그걸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그렇네요. 그게 이제 이른바 굉장히 커다란 부패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김영란법이 생겼고 이 김영란법이 공무원에 대한 관리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결국 부정부패의 악순환이 끊겼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현행 이제 김영란법을 강화할 거냐 완화할 거냐 이런 논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4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유지 내지는 더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4명, 한 40%죠. 그러니까요. 김영란법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60%의 경우에는 유지나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 것이죠. 그게 문제가 있는 법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시행 1년을 맞아서 한 조사인데 56.7%가 이 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매출이 34.6%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0% 된 기업체의 매출이 한 35% 정도 이게 줄어버린 것이죠. 매출이. 그다음에 이제 그럼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이 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약 57%의 업체가 음식물이나 선물에 대한 기준 5만 원, 10만 원 이 부분을 상향해 놔야 된다. 현실에 맞게. 이거를 이제 57% 이상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개정 여부를 논의 중이죠. 그래서 이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개정돼야 되는 것은 맞죠.
하지만 국민들 정서는 부정청탁에 대한 근절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국민들의 바람은 이 법이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 이런 분들의 바람도 마찬가지로 부정청탁이 좀 근절되기를 바라고 청렴도가 좀 올라가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김영란법은 이제 최순실 사태로 국민들의 허탈감이 굉장히 컸을 때, 그럴 때 이제 정의에 대한 갈망이 너무 높아서 이 법 시행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호응이라든지 지지가 이제 높았었죠. 그런데 이 법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이제 부작용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부작용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화훼농가 또 한우농가 또 우리 과일 농장 뭐 이런 서민들 또 농민들에 대한 그 매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뭐 이런 타격들이 크니까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 딱 정부의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제 성경의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대에는 돈과 권력이 종교, 정치,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잠식해서 좀 우상과 같이 돼버린 시대가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교회들이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공직이나 미래에 대한 취업 자리까지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더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 이러한 국민들의 아픔이나 또 서민들의 그런 서러움 같은 거는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좀 더 밝힐 때에 좀 더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구리 기도를 잠언서에 보니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소서라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에 단순히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를 그런 늘 생각하면서 섬김의 그런 도구나 통로로 우리가 좀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크리스찬들의 가장 기본적 덕목이 진실, 또 진심, 또 사랑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만 이제 앞서 나가겠다고 해서 공직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그게 문제죠. 그런 것들은 이제 부정부패를 만연시키는 것은 이제 문제죠. 그게 어쩌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부정부패가 이제 만연됐고 통계 전체 OECD 통계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2중 3중 형법이 있는데도 김영란법을 또 만들어서 또 이것을 통제하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긴 하지만 김영란법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정말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는 것이죠. 그렇죠.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은 말고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에게는 친구들에게는 좀 더 넉넉한 나눔과 섬김의 그런 시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들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결론은 또 교회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오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공교회성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늦더위까지 물러나고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로 접어든 것 같은데요. 갈수록 일교차는 더욱 커질 거라고 하니까요. 연휴 앞두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겠습니다. 시천을 먹어준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